예, 장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이경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작년 7월에 이름센터 안전관리부 소속 직원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또 그리고 회계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네. 파면당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였습니까? 그 직원이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리고 또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해당 직원은 현재 검찰에 의해서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재판 진행 중입니다. 예. 해당 직원이 무려 3년간 42회에 걸쳐서 개발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처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거래처를 입력하는 등 이런 수법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했어요. 최종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3,400여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OTP가 반드시 필요한데 해당 직원은 상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OTP를 몰래 가져다가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체의 문서 행위 없이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출금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개발원에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게 사실관계가 틀림없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적발되는 그 과정도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해당 직원이 술이 취해서 기계실 당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바람에 특수 혐의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되면서 직위해제가 된 상태였고 마침 이 시기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보는 회계팀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발한 이런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 직원이 주기회를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도 똑같은 범행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개발원에는 지금 현재 감사부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저도 지방행정에서 감사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 감사부서는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계획에 의해서 뭐 정기 감사, 수시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오는데 무려 3년이 넘게 42회에 걸쳐서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자체 감사 기능에서는 이것을 적발해낼 수 있는 그런 자정 기능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이룸센터는 이게 자체 예산으로 그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살피지를 미처 못했습니다. 원래 감사 그러면 장애인 개발원의 업무 바뀌라는 얘기입니까? 지도감독권 안에 바뀌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보고받고 마지막에 물론 결산은 보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이하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네네.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무슨 보고가 뭐 마치 이름센터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이 적당히 우리가 그냥 점검하는 것 같이 그런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 네, 저희들도 예.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더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떤 개인 비리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허술한 회계 시스템, 그리고 부실한 보안 관리, 그리고 원장님의 조직 관리에 어떤 역량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건 발생 이후에 혹시 조치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이 직원이 행했던 행위를 더듬어서 통장에서 이체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문자 수신해서 즉시 통장하고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원에서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네.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제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이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느한지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방책을 강구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제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열심히 해오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256곳이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또 161개소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네, 네. 이게 그 중에서는 자진 취소가 119건이나 되던데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7년간은 의무 고용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 취소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취소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 제도를 지속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관련 부처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예,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개발은 남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관련 부처나 제도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항도 저희 의원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인 인력 개발하는 김미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21년 7월에 부임하셨으니까 벌써 4년째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의 원장으로 지금 재임 중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의 핵심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또 고용 불안정 등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면 문제가 뭔지 뻔히 아는데도 이런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원장님께서는 노인 인력 개발을 맡으신 후 앞서 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님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현황 자료입니다. 여전히 월 29만 원을 받는 공익형이 전체 일자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음 PPT를 좀 보시죠.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입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을 불문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모두 1년 미만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계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인건비 일부와 장기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민간형마저도 평균 근속기간은 6개월 남짓합니다. 마지막 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평균 급여 현황입니다.
전체 109만 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운데에서 현장 실습인은 6만 9천 명, 노인 친화기업기관 2,000명, 도합 7만 2천 명을 제외한 1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최저시급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지난주에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 인구 근로자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30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85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노인인 셈이 되는 거죠. 7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120만 명으로 4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노동의 무게 중심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인 인력 개발원의 문제 인식이나 대응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너무 안이해 보입니다. 우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예.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이런 계획이나 플랜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올리고 또 필요하시면 추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단순히 노인 복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 대책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만이 해결의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아까 좀 필요한 대책을 좀 발표를 좀 해주시고, 원장님이 노인 일자리 낮은 임금 수준이나 짧은 근속기간,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를 해주시고 실제 그 복지부나 협력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장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원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 기대가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제대로 국민의 기대에 반응하는 그런 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원장님 대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언론 보도 내역을 살펴봤더니 원장님이 이 언론 인터뷰만 24번, 그 언론사 기고도 6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예부 강연도 14번, 예, 그리고 출장은 무려 87회나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공공기관장이 활발한 대외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대외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기관장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조직 관리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올 6월에 아동권리연대라는 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신 적이 있죠? 네, 2020년에서 2021년 진행된 입양 기록물 사업과 아동카드 사업의 중복 인건비를 환수하는 네. 것들이 지연됐다라고 그렇게 그래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은 사실이죠. 네. 예.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서 현재 중복 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또 지난 8월 7일이 뭐 하셨습니까? 그날 8월 7일이 아동권리보장원이 해외 입양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날이었는데 정작 그날 원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과의 업무 협약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자리는 좀 피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박수받을 자리에 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원장님, 네. 하여튼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네. 지금 이 원장님의 이 업무량도 증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원장님은 대관리나 대운영에 대한 그 적극성을 보이기보다도 외부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외 활동도 좋지만 본연의 업무가 먼저입니다. 조직 관리에 충실하시고 내실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네. 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십시오. 네, 뭐 의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뭐 말씀하신 대로 활동에 유의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입양체계 공공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